지역사회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의료 정책과장 강민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7월 9일부터 사업 공모기간이 This meeting is 시작됐습니다. being recorded. 다음 달 5일까지 총 4주간에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신청 접수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접수는 각 관할 시군구를 통해서 접수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시군구 담당자분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개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관내에서의 의료기관들과의 소통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좀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복지부 쪽에서 지역 필수 의료와 관련된 여러 이제 조직 개편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맞춰서 시도에서도 지역 필수 의료와 업무와 관련된 여러 업무들이 지금 이제 복지부하고 이제 협업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지역 필수 의료를 이제 정책 목표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이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서 1차 의료 단계에서의 어떤 이제 의료 체계 구조 개선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통합 돌봄에 대해서도 각 이제 지자체에서 관심들이 The 많으시고 recording 적극적으로 has stopped. 그리고 이제 이 통합 돌봄을 보건의료 관점에서 좀 해석하는 This 그런 meeting 이제 is being recorded. 모델부터 저희가 1차 의료, 한국형 1차 의료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담당 사무관께서 한 20여 분간 사업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사업 안내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시간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또 오늘 이틀간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인도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Q&A를 제작해서 따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이경은 상무관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사업 설명 드리기 전에 혹시 아직까지 그 참가자 이름 변경하지 않으신 참가자분께서는 시군구 소속기관명 이름으로 해서 좀 참가자 이름 변경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지역의료정책과 이경은 사무관이고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바로 공고문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모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고문 1페이지입니다. 예. 지역사회 1차로 혁신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의 포괄적 지속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시범사업 기간은 26년 9월에서 29년 8월까지 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혹은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협력 모형은 다학제팀 인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의원 한 곳에서 혼자서 신청하실 수 있는 모형이고, 협력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다학제팀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 이 다학제팀을 대신 구성해서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점 지원기관 1개소와 1차 의료기관 약 10개소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신청하는 모형입니다. 이제 단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신 후에 이제 신청하실 수 있고, 협력 모형의 경우에는 요건을 만족하시고 이 모형으로 같이 참여하시려는 거점 지원기관과 1차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협의 진행하셔서 모형 구축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일단 협력 모형에는 일반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 10개소 내외가 포함되기를 요청드리고 있는데, 최소한 5개소 이상의 1차 의료기관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신청을 위해서 각 모형별로 만족해야 되는 요건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단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의원 한 곳,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별로는 의원이어야 하고, 인력 기준으로 의사 2인, 전담 간호사 1인, 그 외 인력으로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1인까지 총 4인 이상의 다학제팀을 구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 구성할 예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의사 2인 중에 최소 1명은 참여의원에서 주 40시간 근무 중이어야 하고 다른 1명은 주 3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요. 이때 후자 기준 같은 경우는 조금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의원에 의사 3인이 근무 중이고 그 중에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상근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의사 2명의 근무시간 합이 주 3일 그리고 20시간 이상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해당 의원은 의사 2인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상근의사 조건 같은 경우에는 꼭 의사 1인이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참여의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저희 시범사업에서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 혹은 지정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외 인력 같은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고 이때 간호사도 그 외 인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모양 신청하는 요원의 의사 2인과 전담 간호사 1인 그리고 그 외 인력으로서 간호사 1인의 다음트 팀을 구성했다면 역시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모형 1차 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는 환자 교육 상담 그리고 사례회의 등을 위한 공간을 갖출 것을 시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간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담 간호사가 환자와의 교육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되고 사례회의 같이 이제 다인원 참여가 필요한 회의 공간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외부 회의실이나 아니면 내부 공간을 마련하셔서 활용하시는 방식도 가능하십니다. 다음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요건으로 시범사업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가 필요한데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예비 지정된 의료기관 대상으로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고요. 교육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데 만약에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 대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서 비대면 교육 과정을 별도로 열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여기관 같은 경우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를 권장하는데요. 이는 환자 동의하에 의료데이터 연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후 EMR 시스템에서의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협력 모형의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력 모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점 지원 기관 1개소와 그리고 1차 의료 기관 약 10개소 내외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신청하시는 모형입니다. 협력 모형의 경우에는 공고문에 지금 예시를 규정해 두었는데 제시된 사례 외에도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요. 물론 이때도 참여기관들은 인력, 시설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고 계셔야 합니다. 협력 모형에서 1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원 또는 보건지소가 될 수 있고 단독 모형에서와 달리 보건지소도 1차 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차이점입니다. 이때 1차 의료기관의 인력 요건은 이제 해당 의원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의사 1인이 있어야 할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범사업 진행 중에 시범사업에 등록된 환자 수가 7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전담 간호사 1인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추가 요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부터 만족해야 하는 요건은 아니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다가 등록 환자가 700명을 초과하는 이후에 이제 요청되는 요건이라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네, 추가 요건으로 전담 간호사를 둔 경우에는 환자 교육 상담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셔야 하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업 신청 시부터 요구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기타 요건으로 앞서 설명드린 단독 모형 1차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이제 시범사업에서의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사업에 참여를 권장합니다. 협력 모형 거점 지원 기관의 경우에는 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의원도 거점 지원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점 지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학직팀을 구성하셔야 하고요. 의사 1인, 전담 간호사 1인, 그리고 그 외 인력 1인으로까지 총 3인 이상의 다학직팀을 구성하였거나 혹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구성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이때 의사 1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직 의사인 경우에도 허용되고 전담 간호사 그리고 그 외 인력의 경우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전담 인력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외 인력이 경직이어도 허용되는 단독모형 1차 의료기관과는 달리 여러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하는 거점 지원기관 다학직 팀에서는 전담 간호사 외에도 그 외 인력 1인이 전담이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거점 지원 기관도 교육 상담이나 사례 회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시범사업 교육 과정 이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 역시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청 기간 그리고 제출 서류를 설명드리면 이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지난주 목요일인 7월 9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8월 5일 18시까지 4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신청서, 이행 계획서, 그리고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이때 단독 모형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의원에서 3개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력 모형의 경우에는 모형 내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 기관들이 참여 신청서와 이행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이행 계획서에서 참여 신청서와 이행 약정서를 작성해 주시고, 이행 계획서에서 각자 해당되는 파트를 작성하신 후에 한 의료기관에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고문에 들어있는 이행 계획서를 협력 모형별로 한 부씩 제출하라는 의미는 협력 모형의 각자 거점 지원 기간 그리고 1차 의료기관 중에 해당하는 파트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파일에 모아서 한 번에 제출해 주시면 된다는 의미이고요. 각 제출 서류 양식의 경우에는 공고문 18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서류는 참여기관 선정 시에 평가 기준으로 조금 활용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수가 밀려서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 모형 그리고 협력 모형의 1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참여 신청서 양식에서 보상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때 협력 모형 안에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이 서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보상 방식을 선택하셔도 관계는 없고 선택지는 2가지로 종합수가제 그리고 해임별수가제로 나뉘는데 이는 뒤에서 조금 사업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의료기관에 관한 시군부 또는 시군부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부 보건소에 참여 신청서 등 자료를 제출하시고 시군부에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들에서 제출된 서류를 모아서 복지부에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고문에 제시된 대로 제주도나 아니면 세종시의 경우에는 시도에서 직접 복지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인가요? 예. 8페이지입니다. 이번 공모 때는 1차 의료기관 기준으로 약 1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고 협력 모형 10개, 단독 모형 10개로 표시해 두었는데 이는 협력 모형 1개에 거점 지원 기관 1개소와 1차 의료기관 10개소가 포함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계산한 규모입니다. 실제 지원 상황에 따라서 선정 규모는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행계획서를 통해 제출하신 신청 기관의 다학직팀 운영 방안, 1차 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조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서류 제출된 이후에 신청 기관에 별도의 사업 발표들을 요청드릴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8월 중에 예비 지정된 의료기관의 결과를 개별 통보한 후 사업 운영 지침을 안내하고 청구 방식 등에 대한 추가 안내를 거쳐서 본지정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9페이지에 문의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고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부터는 공고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등록 환자 기준, 그리고 등록 의원이 지금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보상체계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추진 배경은 생략하고 11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참여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5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령을 제외하고 질환 등에 대한 별도의 조건은 부착하고 있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차 기간에 자율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요청하실 수 있고 참여 기관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여 기관별로 등록 환자 수는 1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자는 지금 11페이지에 기재된 유사 사업들과 중복해서 같은 사업에 비슷한 사업에 중복해서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 환자 등록 시에는 나의 건강 기록 앱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함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환자 분류의 경우에는 환자의 성별, 연령, 고유 질환과 같은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 의료비를 계산하고 그 값에 따라서 4분위로 분류하는 체계를 도입하였는데요. 이때 환자 분류에 따라서 나뉜 분위는 이후에 설명드릴 수가 지급할 때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참여 기관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환자가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고 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이 11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공고문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었던 요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참여기관이 등록 환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에는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대면 진찰이나 진료, 그리고 비대면 관리, 교육 상담,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등의 제공이 있습니다. 이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차 기관은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최소 연 1회의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을 진행해야 하고요. 6개월 간격으로 교육상담이나 비대면 관리 같은 환자 관리 서비스를 1회 이상 제공하셔야 합니다. 해당 관리계획 수립 1회와 그 다음에 6개월 간격의 환자 관리 서비스 1회를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요건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 휴일 의료 대응 상담 대응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제공하셔야 되는 서비스는 아니고 기관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제공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환자 상담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전문 단과의원이나 종합병원 등의 환자를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안내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에서 보상체계는 크게 기본보상, 운영지원보상, 성과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기본보상은 다시 진찰, 검사, 처치 등 행위별 수가로 보상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진료 서비스 보상과 환자의 비대면 관리, 교육상담, 연계 등에 관한 1차로 서비스 보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차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진료 서비스 보상에 관해서 보상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고 선택한 보상 방식에 따라서 1차로 서비스 보상과 성과 보상 역시 차등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서 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상, 그러니까 진료 서비스 보상과 1차로 서비스 보상은 환자를 등록하고 진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보상이므로 협력무형 거점 지원 기관에서는 기본 보상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지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학제팀 구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고요. 따라서 다학제팀 구성할 것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독 모형의 1차 의료기관, 그리고 협력 모형 같은 경우에는 거점 지원 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협력 모형 1차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명지원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보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1차 의료기관 그리고 거점 지원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차 의료기관은 진료 서비스 보상에 대해서 통합수가 받으실지 혹은 행위별 수가를 청구하실지 선택할 수 있다고 몇 번 설명을 드렸고요. 종합수가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자 부담금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표 수준의 연간 수가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간 수가를 월 기준으로 분할해서 환자가 실제 그 달에 내원했는지라는 관계없이 매월 등록된 분위별 환자 수만큼의 통합수가를 청구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이때 환자의 기준으로는 현행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 기준의 본인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또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보험자 부담금 기준으로 통합수가를 지급받으시고 환자에게서 행위별 기준의 법정 본인 부담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수가의 경우에는 전년도 의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조금씩 조정될 예정이고요. 통합수가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를 추가적으로 예외적으로 청구하시는 게 허용됩니다. 이와 달리 행위별 수가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행위당 수가를 청구하시고 환자에게서도 행위별 기준의 법정 본인 부담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1차 의료 서비스 보상입니다. 1차 의료 서비스 보상은 환자 분위별로 지급되는 통합수가 개념이고요. 아래 표 수준의 연간 보상이 환자별로 지급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통합수가제 방식과 동일하게 연간 수가를 월 단위로 분할해서 환자가 실제 그 달에 내원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등록된 분위별 환자 수만큼의 통합수가를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진료 서비스 보상에서 어떤 보상을 선택했는지와 관계없이 청구 지급 방식은 동일한데 통합수가제를 선택했던 의원에 대해서는 수가체계 전환의 지원금 일환으로 행위별 수가제에서의 수가보다 3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보상수가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1차로 서비스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 환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진찰과 같은 진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만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부담하게 되는 본인 부담은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 보상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학제 팀 인력 자원 확보 그리고 운영 지원을 위해서 제공해드리는 보상이고요. 따라서 단독모형 1차 의료 기간별로 연 3천만 원 그리고 협력모형 거점 지원 기간별로 연 1.5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 지원 보상은 사업 시행 시에 1년치를 전액 사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보상은 사업 시행 성과를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상이고요. 각 기관이 받는 1차로 서비스 보상 금액과 운영 지원 보상 합계의 최대 10%에서 20%까지가 지급됩니다. 이때 진료 서비스 보상에서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1차 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성과 등급에 따라서 그 금액이 최대 20%까지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행위별 수가제를 선택한 1차 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력 모형의 거점 지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 지원 보상이 1.5억을 기준으로 최대 20%의 성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절대평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현재 공고문의 성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해 두긴 하였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이제 운영지침 안내할 때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Q&A가 아니라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답변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사업 설명회를 끝낸 이후에 주요 질문 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공고문에 추가적으로 첨부해 드릴 예정이니 해당 공고문 다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본 사업 설명 내용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시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바로 답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 미처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Q&A 형태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지자체 담당자분들도 계실 거고 의료기관에서 관계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원 대상으로 하는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시범 사업이고 이 시범 사업의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이제 수가 보상 체계에
사항들이 좀 복잡하지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 모형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단독으로 그냥 개별 의원이 개별 의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협력 모형의 경우는 그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이제 복수의 의원들이 거점 지원 기관과 함께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후자의 협력 모형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돌봄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내에서 1차 의료를 통합돌봄과 이렇게 연계해서 강화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지자체라면은 그 관내에서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으로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협력모형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 지자체가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하셔서 좀 엮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협력모형으로 중에 여러 모형 중에 이제 거점 지원기관의 역할을 또 보건소가 스스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인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내에 있는 여러 종합병원 또는 의원들이 연합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이렇게 상황 관리를 좀 해주시면서 필요한 재반 지원을 행정적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공모 기간 동안에 필요한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적시에 잘 복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 관내 의료기관하고 잘 사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렇게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 이제 해주시죠. 네. 네, 먼저 이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 서울병원에서 운영지원부 상금에서 남는 경우는 병원 기속인지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운영적 보상은 저희가 저희 이제 본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하는 사업은 시범 사업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운영정비 역시 저희가 국가 재정, 지방비가 매칭되는 그런 국가 재정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 지원이 될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다학제 팀의 인건비 지원이 주된 목적이고 그 외에 그 이렇게 환자에 대한 사례 회의를 한다라든지 그런 소소한 어떤 운영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비목별로 뭔가 안내 사항이 추후에 사업 지침에 나갈 거고 이건 뭐 이렇게 실은 그 안에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남긴다라는 어떤 걸 전제로 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집행이 다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질문 주신 의사는 전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 공고문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진료 과목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반이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리고 협력모형 거점 지원 기간의 경우에 거점 지원이 갖는 보상과 추정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거점 지원 기간은 운영 지원 보상만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연간 1.5억이고요.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제 최고 등급을 받아서 20%를 받게 되신다면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신지 그 참여자 이름은 안 계시는데 운영 지원비는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모형 1차 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운영 지원 보상이 없는 게 맞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협력모형 1차 의료 기관은 과학제팀 구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저희가 의사 1인에 대한 규정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 지원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봉구의 이제 창동제일의원에서 질문 주신 통합수가나 행렬수가 모두 추가 본인 부담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느 수까지를 선택하든지 환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본인 부담은 없고요. 다만 현행 이제 내원했을 때 이제 진료 서비스를 보고 법정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본인 부담은 여전히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께서.
일산병원에서 질문 주신 유출률을 관련한 내용인데요. 유출률은 환자 등록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참여 의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은 환자 등록 단위 기준일 때는 이제 참여 의원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의원 내에 이제 다른 의사한테 진료받은 경우에는 유출률로 이제 산정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Q&A나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3년간 참여하시는 것이고 운영지원 보상은 연간 3천만 원 이후로 3년 동안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총 9천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때 운영지원 보상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모형으로 참여하실 때 1차로 보상이 지급되는 기준이고요. 지금 등록해야 하는 최소 환자 인원수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자체적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들은 이미 여러 이제 1차 의료 관련된 시범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각 시범 사업별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환자가 여러 시범 사업을 동시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 혼선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범 사업을 선택을 하나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환자에 따라서 약간 이제 환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범 사업이 좀 더 유리할지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그 환자분들 중에 기존에 이제 여러 시범 사업들 또는 시범 사업이 아니더라도 1차 의료 만성질환 사업처럼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를 본 1차 의료 혁신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옮겨갈지에 대한 개별적인 좀 판단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등록 환자 수는 생각보다 뭐 많을 수도 있고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에 따라서 좀 유리한 사업들이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쭉 리뷰를 해보니까 어떤 환자는 요 시범 사업이 좀 더 환자에게 유리할 수 있고 이런 유불리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가장 유사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비교를 해보면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이제 전체가 행위별로 산정이 되고 거기에 20%를 본인이 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통상적인 법정 본인 부담이 30%인 거 대비해서는 이제 본인 부담이 다소 감면이 되어 있긴 하는데 저희 이제 본 지역사회 혁신 시범 사업에서는 진찰 검사 처치의 영역은 어, 법정 본인 부담률을 내고 이 경우는 이제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보다는 본인 부담률이 더 높은 거죠. 다만 이제 교육 상담, 뭐 비대면 관리, 그다음에 포괄 평가 계획 수립하는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제 환자별로 좀 유불리들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걸 아마 이제 그 현장에서 등록을 하실 때 좀 감안하셔서 등록을 하시다 보면은 인원수가 또 생각보다 아주 많게끔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관별 1000명이라는 상한을 두고 있는 거고 최소 인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의료원 거점 지원기관 참여 신청 시에 최소 5개 이상 의원을 신청하기 전에 연합해야 된다는 건지를 질문 주셨는데 연합을 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거점 지원기관은 통합수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거점 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 통합수가는 이제 제가 기본보상인으로 받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거점 지원기관의 역할은 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의원급이 하시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의원급에서 환자를 등록하고 환자에 대해서 지속적 포괄적 관리를 하는 게 목적인데 혹시 의원 단독으로 그런 지속적 포괄적 관리가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의원들을 저희가 이 시범사에 다 배제할 수는 또 없다 보니 그렇다면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과 협력 체계를 꾸려서 참여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거점 지원의 역할입니다. 소위 말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환자당 어떤 수가 체계를 달리 거점 지원 기관에 대해서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그 방문 진료 방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행위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제 거점 지원 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좀 기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가를 좀 별도로 인정하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또 이제 뭐 내 외부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의
행위별 수가 산정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거점 지원 기관은 뭔가 진료에 대한 뭔가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수가 보상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다학제 팀의 인력 지원을 해주시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다학제 팀에 대한 운영 지원 보상을 드리는 거지 별도의 수가 보상은 있는 건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영역에 대해서 거점 지원 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 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별도의 행위별 수가를 산정토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로 만성질환 관리제에서 케어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단독 모양의 전담 간호사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를 질문드렸는데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시범 사업을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간호사이므로 해당 간호사가 이제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저희 사업의 전담 간호사를 모두 수행하시는 건 안 되고요. 그분이 이제 넘어오셔서 저희 사업의 전담 간호사 역할을 하시는 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협력 모형 거점 기관도 방문 수가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학제 팀 인력 구성 의무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요건에서 이제 주 40시간 그리고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 같은 경우로 조금 공고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 모형의 경우에는 이사 필수인데 그 이상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이라도 가능하시고요. 거점 지원 기관은 지자체별로 따로 공지가 나가는 건 아니고 거점 지원 기관을 포함한 이제 협력 모형으로 참여하려는 의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지자체에 신청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협력 모형에서 주 단독 모형으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수가에서 행별 수가로 변경은 조금 일단 저희가 최소한의 이제 참여해야 되는 시범사업 기간 같은 경우는 좀 정해둘 예정이고요. 이제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환자는 아무 질환 상관없이 가능한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령대에 대한 기준 50세 이상만 충족한다면 질환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제한 보상은 이제 단독 모형 기준으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1년에 3천만 원이고요. 한 번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참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료 서비스 통합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 저 금액을 신청한 게 있고 1분위가 아니라 이제 뭐 2, 3, 4분위까지 금액이 지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행위별 수가 기준으로 동일한 게 맞습니다. 금액은 월단위 청구, 월단위 지급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월에 그 행위가 없고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통합수가제는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 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다학제 그 협력 모형을 구성하는 목적 자체가 지역 내에 있는 이제 기관들이 협력해서 서로 이제 다학제팀 구성하고 사료회의도 진행하고 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 내에 있는 의원들 기준으로 지금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거점 지원 기관이 한 시군구에 있지만 근처에 있는 다른 시군구 1차류 기관도 이제 협력 모형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재량사항으로 좀 열어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전국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나 이제 광주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모두 이제 각각 의원들이 하나의 협력 모형으로 참석하시는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피해 코디네이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겸직 허용되지 않고 저희 시범 사업을 위한 전담 간호사로 채용해 주셔야 하고요. 운영 지원금에 대한 보상이 조금 계속 있는데 이거는 매년 지원이라는 걸로 설명드리고 이후에 유사한 지금 질문 있으시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컨택 포인트 질문이 좀 있으신데요. 그건 아마 시군구별로
좀씩 상황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1차 의료 영역의 시범 사업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그 시군구 내배는 주로 보건소일 텐데, 보건소의 무슨 과, 무슨 팀일지까지는 아마 각 지역 여건별로 좀 상이할 부분이라서 요거는 좀 한번 저희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일부 좀 확인을 해보시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서 그 HCC 그 통합 수가가 좀 낮지 않냐라는 질문이 좀 있으셔서 저희 이제 담당 사무관께서 이제 1분위, 2분위만 보실 게 아니라 쭉 3, 4분위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간략히 드리고 갔는데, 참고로 저희가 좀 하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1차 의료 시범 사업,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에 한 3천여 개 의원급 대상으로 저희가 그 HCC 분위를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 1분위가 한 20% 정도 되고요. 2분위가 23%, 3분위가 27%, 4분위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 이제 전국 3천 개 의원의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 개별 의료기관의 상황은 여기서 조금씩 상이하긴 할 텐데, 대략적인 분포가 이렇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뭐 대부분이 뭐 1분위겠거니라고 하시면서 너무 수가가 낮은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분포가 3, 4분위도 제법 많다라는 걸 좀 알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행위별 수까지로 했을 때에 대한 전체 값을 그냥 평균으로 이걸 나눈 거거든요. 전체 총합은 같은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개별 행위별로 쪼개서 보상을 하냐, 아니면 이렇게 위험도에 따라서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정액 보상을 하냐, 요건 전체 총합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동일한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행위별 수가제 대비해서 이 통합 수가가 다소간에 이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좀 있고, 혹시 이제 오해가 없으실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통합수가, HCC 통합수가는 보험자의 부담금입니다. 즉, 이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주는 돈인 거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별도로 그냥 통상적인 법정 본인 부담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의 수익은 이 둘을 이제 합산된 수익으로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르면 평균적으로 70%가 보험자가 부담하는 돈이고, 30%가 환자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면은 그 70%에 해당되는 보상을 행위별 보상으로 공단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 분위, 그러니까 각 4개 분위에 따른 정액 보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고, 이 지급은 환자가 내원한 것과 무관하게 월별로 정액 보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단위로 진행하는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사업인 것 같은데, 고당 등록관리 사업과는 이제 중복 참여가 가능한지 대해서는. 이건 아마 이제 그 질병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수가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복 참여는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그쪽에서 이제 국가 재정 또는 이제 지방비가 매칭이 돼서 그 환자에게 뭐 약제비, 진료비 같은 이제 감면 혜택들이 좀 있다 보니 약간 이제 좀 너무 이제 중복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는 좀 논란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부분 아마 그쪽 그 질병청에서 그런 사업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복 참여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상황이 생기면은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협력 모양 10개 같은 경우에는 거점 지원 기간 기준이 맞습니다. 거점 지원 기간 1개랑 1차 의료 기간 10개를 해서 하나의 모형이면 그걸 1개 모형으로 봤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부서랑 공간을 함께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을 갖춰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 모양으로 참여할 경우 포괄평가나 케어 플랜 수립에 대해서 이제 다학제팀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이 같은 경우에는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학제팀의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양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깊게 개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메인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각 모형별로 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모형별로 그리고 환자별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1차 의료 영역에서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표준적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자 상황에 따라서 니즈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 중심으로 이 환자에게 필요한 여러 제반
서비스들이 이게 좀 통합돌봄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항을 이걸 몇 회를 하세요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어, 주치라고 등록이 되면 이 환자에 대해서 주도적인 이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책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주도적인 관리를 포괄적으로 하기에 그 소속된 의원 자체의 힘만으로 부족하면은, 협업을 받아서라도 이 환자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제 그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환자가 단독 모형에 등록을 하느냐 또는 협력 모형에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너무 상이하면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구체적인 서비스를 그 협력 모역 하에서 1차 의료 기관과 거점 지원 기관이 어떻게 역할 분담할지에 대한 부분은 그 각 모형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실 때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그걸 저희가 거점 지원 기관 딱 이 역할만 하시고 1차 의료 이 역할만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협력 모형 하에서 제발 이제 포괄적인 서비스, 건강 관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까지 원론적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산 입력 등의 행정부담 관련해서 지금 부담을 최대한 간소화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할 때도 최대한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 자료 제출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 위주로 조금 평가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1차료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환자들에게 주치 형태의 시범 사업을 이제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이제 제작할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배포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청구는 심평원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본인부담금 아래 지금 저희 사업 설명드린 표에는 본인부담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특히 진료 서비스 보상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 부담금 기준으로 계산을 한 값이고요. 현자 본인 부담금은 환자에게서 별도로 이제 이렇게 청구해서 지금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협력 모형은 의원 10개소를 일단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최소 기준은 5개소라고 인 상황이고요. 5개소 이상 지금 만족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사사업 관련해서 고혈압 당뇨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으므로 넘어가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이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사업 방식과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질병제 사업부서하고 이제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사업 방향이 지금 바뀌는 게 있다라고 저희가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중복 요소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저희는 일단은 이제 중복이 가능한 걸로 해석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이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약제비나 의료비에 대한 지급 부분이 이제 바뀔 예정으로 저희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복해서의 혜택이 과하게 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제가 중복은 허용할 예정이긴 한데, 이 판단이 바뀔 만한 어떤 상황이 있으면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계층적 질환보험 HCC 구보험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환자 성별에 따라서 이제 위험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위험 점수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 질환에 따라 위험 점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위험 점수를 묶어서 환자 개별 인원에 대해서 이제 위험 점수를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위험 점수가 전체 기준으로 나눴을 때 그 4분위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환자는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해당 환자가 어느 분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번갈아가면서 답변 드린 게 빠를 것 같아요. 계속 그 1차로 사업은 고당 사업 환자 관리고 지역사회 혁신 모든 질환 대상인지, 일단은 뭐 그 말씀이 일단은 맞고요. 저희는 질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독 모형은 전국 기준 10개소인가요? 현재는 저희가 협력 모형 10개, 단독 모형 10개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건강보험 재정을 가지고 시범사업 할 때는 그 관련 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연간 소요 재정, 건강보험 소요 재정에 대해서 추계를 할 때는
일단 저렇게 추계를 했었습니다. 협력 모형으로는 10개소 정도, 그 다음에 단독 10개소. 근데 저희가 공모 참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규모를 너무 크게 할 수는 없고요. 너무 이제 10개소에 딱 이렇게 얽매이진 않을 예정입니다. 거점 지원 기관 다학제팀 구성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인력 기준으로 지금 의사 1인 이상 그리고 간호사 전담 간호사 1인 교회 인력 1인으로 3인 이상 다학제팀 구성하기를 요청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공공부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거점 지원 기관이 참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원이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협력 모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단독 모형은 당연히 그 의원이 이제 관할 시군구에 이제 서류를 내주시면 될 것 같고, 협력 모형인 경우는 각자가 내셔야 될 서류가 있고, 아니, 각자가 작성하셔야 될 서류가 있고, 근데 제출은 어느 누구는 한 곳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모형 전체 그 네트워크 내에서 한 군데에서만 서류를 취합하셔서 이렇게 시군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점 지원 기관이 서류를 취합하셔서 시군구에 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 의원급 중에 어느 누군가가 하셔도, 그거는 저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협력 모형을 꾸리는 과정에서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자료 취합을 해서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거점 지원 기관 지금 의사 수당으로 인건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을 운영지원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의사 수당으로 인건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등록된 환자분이 입원하게 됐을 때 등록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환자 등록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기준입니다. 이때 입원은 아마 타 병원에서의 입원을 의미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환자가 입원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와의 지속적인 릴레이션십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또 이분이 이제 퇴원하게 되면은 또 그 상황을 또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걸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의료기에 입원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주치의와의 관계가 지금 정리되는 걸 해석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수가 보상은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통합 수가에 대한 보상은. 농어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 기준 완화 계획은 일단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의사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그 상근의사 1인 그리고 그 외에 뭐 1인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저희가 이제 허들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바로 전국 단위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이걸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모든 의료기관이 다 들어올 만큼의 낮은 지금 기준을 저희가 설정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 기준을 걸어서 그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먼저 이 시범사업 의미가 저희가 새로운 어떤 이제 주치 모델 또는 1차 의료 모델을 실증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농어촌 지역 좀 여건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인력 기준을 갖추는 게, 물론 모든 의료기관이 다 갖출 수 있는 건 아닌 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력 기준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각도에서 좀 보고는 있습니다. 협력모형 의원 구성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문이 있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10개소로 지금 규정은 해두었고요. 최소 기준은 5개소 의원 혹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보건지소 같은 1차 의료기관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도 계속 최소 의료기관 기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는데 5개소가 최소 기준이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거점 지원 기간에 1억 5천이라는 정액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편차가 크면은 이 정액 보상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저희가 좀 잃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두 개하고만 이렇게 네트워크 맺어서 들어오는 것도 허용을 해줄 거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그냥 최소 기준을 5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점 지원 기간은 의사 한 분이 겸직 가능하신데 저희가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매원 횟수랑 관계없이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반대로 환자가 한 번만 와도 48,500원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HCC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한 분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고유질환이나 이런 걸 코드를 입력하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했을 때 해당 환자가 몇 분인지가 나오는 경우이고요. 동일 기관에 등록 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자를 여러 등록 의사가 봐도 되는지. 네, 여러 등록해서 의사가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그러니까 지속적 포괄적 관리의 취지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등록한 의사가 주로 이렇게 계속 봐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부득이한 상황에 그 의사가 뭐 비번이거나 아니면 방문진료 가시는 경우에 그 예외적으로 이렇게 다른 이제 클리닉에 계신 의사분이 봐주시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의사가 막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오늘은 이번 달에는 A 의사가 왔다 다음 달에 B 의사고 이런 걸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HCC 분리 자체 앞서 설명드렸죠. 이미 환자별로 계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의사가 진료를 하든지와 무관하게 그 분류된 기준에 따라서 수가 보상은 동일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꾸 유사 사업에 대해 고장 사업 말씀하셔서 앞서 이렇게 질문으로 가름하고요. 그다음에 환자 등록 포괄평가 관리계획, 상담 비대면 관리 내역은 어느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지는 지금 심평원에서 자료제출 시스템을 지금 마련할 예정이고요. EMR 연계에 대해서는 좀 심평원 측에서 댓글 달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형 최소 원수 그게 이거는 저희가 답변이 잘 안 나갔나 보네요. 그러니까 5개 이상입니다. 5개 이상. 네, 예.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 서구권 중심 1차 교체 보충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구역 의원들 모아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모형을 저희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건소가 거점 지원 기관 하남시 보당센터네요. 보건소가 거점 지원 기관으로 역할할 경우에도 전담감사 한 명이 필요한 것인가요? 운영지원금 몇 월에 지급되나요? 전담감사 한 명은 동일하게 필요하고요. 거점 지원 기관은 동일한 이제 인력 기준을 갖춰야 되고 운영지원금은 선지급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아마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9월 달에 한다 그러면 아마 9월, 10월 어간에는 지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의료기관 5개 이상이 먼저 취합되어야 보건소가 거점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선후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요. 거점 지원 기관과 1차 의료기관의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된 걸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를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협력 거점의 경우 야간과 휴일에 대응 가능 여부는 병원 전체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해도 되나요? 예, 그거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협력 체계 안에서 실은 저희가 야간 휴일에 대해서는 권장 사항이지 반드시 이걸 구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추후 이제 성과 평가에서의 좀 이제 가점의 형태로 반영이 될 거고요. 이제 주치로 등록한 환자들에 대해서 야간 휴일에 상담 전화 콜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등록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 외에 병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표 보상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고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18페이지인 것 같은데 18페이지를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요. 성과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페널티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단 성과 보상은 0에서 20% 혹은 10%까지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마이너스 개념은 지금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등록 이외에 병원 이용 시에 페널티도 없는 게 맞고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근데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전문 단가 의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환자 이 사업을 하는 목적도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지표도 주치 등록해서 환자와 주치 사이 라포가 형성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충성도가 이제 올라가면은 불필요하게 다른 의원을 전전하는 것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걸 저희가 이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걸 가는 것 자체를 이제 막고 있지는 않고 그게 주요한 이 시범 사업의 성과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뭐 전문 단가 진료, 예를 들면 안과 진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전문 단가 진료가 필요한 의료 이용은 당연히 이제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적인 부분 외에도 좀 비용적인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급하는 본인 부담금이랑 동일한 수준을 이제 지급하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추가적인 본인 부담에 대한 이제 우려는 없으시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저희는 조금 환자에 대해서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인 혜택까지는 저희는 별도 지급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현재도 그 해당 의료기관이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이미 진즉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현행 이 행위별 수가 책에 대해서는 그걸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실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바뀐 지불 보상 방식이 이 환자에게 그러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더 지속적으로 주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서비스를 계속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 요 시범 사업에 참여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지금 여러 이제 그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인해서 마음은 이런 이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고 싶고 포괄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되신 경우는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이제 여력을 환자한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환자들께 설명을 하시면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좀 더 나은 서비스, 주치 서비스를 좀 제공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HCC 1분위로 설정된 경우에 이제 상태 변화로 이제 뭐 3분위로 변경된다거나 하는 게 연중에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이거는 그 HCC 분위에 대해서는 의원에서 직접 설정을 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분위가 설정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환자가 뭔가 추가적인 질환 코드를 가지게 되었거나 했을 때는 이제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이 HCC를 이렇게 통계적인 기법으로 환자의 연령, 성별, 그다음에 진단 코드를 기입하면은 그 값이 나오게끔 이게 통계적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값을 저희가 얼마 주기로 이걸 갱신을 할 거냐 이런 건 좀 약간 이제 정책적인 이제 판단이고요. 현재 저희는 1년 단위로 이 값을 이제 변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1년간은 이 환자에 대한 값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면 저희가 또 최신 어떤 이제 의료 비용 어떤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 모델링을 새롭게 갱신을 해서 또 적용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좀 답변이 1년 안에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저희가 그 주기를 1년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1년 안에서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환자가 상태가 좋아져서 의료 비용이 줄어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년간은 그 환자의 이전 상태 대비해서 수가가 잡혀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환자가 이 연 중에 뭔가 상태가 더 안 좋아서 좀 더 의료용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잡혀 있는 수가 대비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유불리들이 또 여기서는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당 유불리는 그렇지만 그런 걸 전체적인 평균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고 그게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1년간 이 수가가 유지가 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최신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갱신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모양 사업 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독 모양 전국 기준으로 10개소를 선정 규모로 안내를 드린 게 맞고, 다만 이제 신청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실제 선정되는 규모는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지금 사업 추진 근거 법령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보건의료기본법 44조에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규정으로 하고 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 신청 같은 행정적 지원을 요청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공모 선정 이후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시범사업 시범사업 참여 기간에 대해서 적당 수준의 모니터링 정도를 요청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국비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 저희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일련 이제 심의와 그런 절차는 다 지금 밟고 저희가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이제 역할들이 조금 있는데, 일단 이제 지자체 역할은, 그러니까 그 이제 가장 주된 역할은 이제 의원급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 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에 이런 이제 포괄 주치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는 그 관할 지자체가 저는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지 추후 통합 돌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계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단독 모형이 아니더라도 협력 모형을 꾸리면은 더더군다나 우리 지자체 내에 어떤 1차원의 협력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 지자체가 알고 계셔야지 추후 여러 사업들과 연계가 수월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은 이 사업을 바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접수를 받을까 아니면 지자체를 통해서 받을까를 좀 계속 저울질을 하다가 지자체를 통해서 지금 일단 사업을 받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안내는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지자체의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재반 지원을, 지금 질문 주신 데는 세종인데, 뭐 세종에 어떤 지자체를 또 다 하셔도 돼요. 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지자체가 생각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1차 의료와 통합 돌봄에 대한 연계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더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역 필수 의료 일환으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또 여기다 연계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지역에서 만들어 가실 나름이고, 소관부서에 대한 부분은 그건 지역에서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하기는 어디 부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걸 저희가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 모형과 협력 모형 선정할 때 기준은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해서 들어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실 이제 이행계획서에 있는 이제 다학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1차로 서비스 제공 역량이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내용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조금 예비 지정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험병원 질문은 1번은 건보환자만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유공자 또 가능하냐. 요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건보 외 의료급여, 유공자 이런 등등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저희 안에서도 이제 요게 이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또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재원들이 다 달라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 이제 건보 환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요 사업 하는 거에 대한 일련의 이제 절차적인 그런 걸 거친 상태이긴 한데, 다른 이제 의료급여나 이쪽도 저희가 이제 협의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 시작할 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안 되면은 약간의 시간적 딜레이는 있을 수가 있고, 극단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뭐 의료급여나 국가유공자는 이 시범사업 동안에는 좀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안내를 드리게 될 수도 있어서 요 1번에 대한 답은 저희가 추후 안내를 드리고, 운영지원 보상 1.5억은 거점 지원 기관이 다 받는 돈입니다. 이거는 받는 돈이고,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수가 보상이 가는 거고, 거점 지원 기관은 운영지원 보상이 가는 걸로 이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나누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전담 인력 인건비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거점 지원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이행계획서에 이제 1차 의료 기간 내용이 들어가는지 질문 주셨는데, 양식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1차 의료 기간에서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차 의료 기간 작성하시고 거점이든 아니면 그 협력 모형 내 1차 의료 기관이든 한 곳에서 이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도봉구 창동 제1의원 질문 많이 주셔서 꼭 사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통합수가제하고 행위별 수가제 두 개 방식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각각 이제 다 의미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행위별 수가제라고 할지라도 통상적인 진료 영역만 행위별이에요. 이제 진찰, 검사, 처치. 예를 들면 이제 교육 상담이나 이런 쪽은 그쪽에서는 통합 수가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를 선택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기존에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와
지금 저희 사업에서 행위별 수까지를 선택한 경우를 또 저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저희 사업에서 통합수가제를 선택하는 전체를 이제 HCC 통합수가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정말 새로운 그런 지불보상 제도가 현재는 연구상으로만 국내에서는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하냐를 저희가 이제 타진해보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나름의 의미는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를 이제 통합수가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낯선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좀 참여를 주저주저 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본 사업에서는 일단은 그쪽 참여를 좀 더 독려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별 수가제는 별다른 설명을 안 드려도 자체 판단을 잘 하셔서 들어올지 말지를 이제 따지실 것 같은데 이 통합수가제 전체를 이제 통합수가제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낯선 제도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불안이나 우려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성과보상, 거점 지원 기간 성과보상 같은 경우에 이제 협력 의뢰 건수에 따라서 보상금액 차등이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성과평가 지표 중에 하나로 교육상담 의뢰 환자에 대해서 교육상담을 어느 정도 실시했는지 실시율 그리고 이제 연계의뢰 환자에 대한 연계활동 실시율 같은 경우에는 성과 지표 중에 하나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보다는 실제 의뢰된 건수 중에서 어느 정도의 연계를 했는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산병원에 주신 내용은 약간 좀 그 디테일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 사업에 참여해서 포괄적인 수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혹시 이제 다른 어떤 이제 평가 체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은 요건 저희가 한번 해당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별 병원의 안내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행위별 수가제가 아니라 이제 통합 수가제를 취하게 되면은 그 유불리는 당연히 생겨요. 유불리는 환자당 유불리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합 수가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또는 뭐 왜냐면 행위별 수가제는 특정 행위를 해야지만 보상이 되는 구조라면은 통합 수가제는 그 특정 행위가 이루어졌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1차 의뢰에서는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요걸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 통합수가가 아무래도 우리가 1차 의료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이제 본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실증을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원 가능 의원이 보건지수 포함인가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협력 모형에서 참여 1차 의료기관 중 하나로서는 보건지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근데 아마 보건지수가 단독 모형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11시 13분 정도 돼서 지금 20분 정도까지 하고 저희가 일단은 마무리는 올라온 것까지 답변하는 과정에 시간이 11시 20분이 되면은 본 사업 설명회는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여기 채팅으로 올라온 내용들 중에 미처 답이 안 됐거나 또는 좀 저희가 정제된 표현으로 답변이 필요한 부분 또는 추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한 다음 주 정도에 좀 오늘 내일 사업 설명회 통해서 나온 질문들을 토대로 Q&A를 좀 추가 보완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고당센터 거기서부터 보면 되겠는데. 네. 지역 의원에서 등록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병원 자료 제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마련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해서 거점 지원 기관으로서 관리센터가 지금 그러니까 좀 들어갈 수 있는지에 그 대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센터가 거점 지원 기관이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보건소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센터를 이제 같이 운영해서 보건소가 거점 지원 기관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는 시범 사업이고 의료기관의 보상이 가야 돼요. 그래서 거점 지원 기관들도 의료기관 중에 하나가 거점 지원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 이제 그 예를 들면 광명시 보건소가 거점 지원 기관이 되면은 그 거점 지원 기관에
운영 지원 보상을 저희가 이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평소에 이제 그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일환으로 했던 그런 사업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저희 쪽에 입히시려고 하면 이게 서로 좀 상이한 사업 구조라서 다른 거고, 저희는 다만 이제 그 저희 사업의 협력 모형의 일환으로서 보건소가 거점 지원 기관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 혹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면 그 보건소가 그 거점 지원 기관 역할을 함으로써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지, 저희가 그 다른 사업에 대해서 바로 이걸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그 질병청 소관사업부서에서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은 좀 갖고 있고, 저희랑 업무 협의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 안내가 될 것 같아요. 그 질병청을 통해서. 그래서 고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악재팀 구성할 때 그 외 인력의 방사선사나 간호조무사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료기사 법률에 따라서 규정된 그 외 인력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까지만 일단 규정을 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도 그 외 인력으로 이제 다학팀의 필수 인력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방사선사가 근데 다학제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 질문 주신 분에 저희가 이걸 좀 검토를 해야 돼. 직관적으로 잘 이렇게 저희가 어떤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지가 떠오르지 않아서. 왜냐면 간호조무사는 이제 되냐는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방사선사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처음 들어서, 만약에 혹시 어떤 니즈가 있어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가 필요할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협력모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억이 나눠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거점 지원 기관에서 받게 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비대면 관리 내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평원에서 이제 댓글로 좀 답변을 주셨으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학제팀 구성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두셔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 사업이 바로 지금 모든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의료기관의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모든 의료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평균을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뭔가 실증적 데이터를 얻음으로써 추후에 저희 어떤 제도화나 본사업으로 넘어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HCC 통합수가 보상수가는 이제 등록 환자 수 기준, 그리고 환자 분위별 등록 환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이제 의료기관에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별도 환자 부담은 없지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원했을 때 행별 수가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환자가 내원해서 발생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본인 부담을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환자 내원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일정하게 공단에서 이 통합수가에 대한 보상은 나갈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등록 요청하실 때 일단 등록 희망하시는 경우에 이제 정당하게 거절하실 사유가 없으시면 일단 등록은 하셔야 하고요. 이제 중간에 조치를 변경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제 환자가 해당 의원에서는 이제 등록 취소하고 나오겠다라고 선택했을 때 그거는 이제 환자 등록 취소는 가능한데, 네, 이제 근데 아마 도중에 사업을 철회할 경우에 저희가 그건 이제 다른 유사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철회는 할 수가 있죠.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철회하면 다시 이제 재진입을 어떻게 이제 인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재진입이 가능하지 않고 약간의 텀을 둔다는 이런 내용들은 아마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게 있어서 추후에 사업 지침에 좀 안내는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율 참여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과 처리하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네. HCC 관련해서 통합수가 산정 산식이나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좀 구체적 산식 해줄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서 추후 다시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식을 알려드리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중요한 게 그
값에 우리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 또 등록된 환자가 분포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식이라는 그냥 통계적인 기법이거든요. 소위 말해 이제 회계 분석한 통계 모형이에요. 근데 그 산식을 알려드는 이미 연구 데이터는 다 지금 찾아보면 검색하면 가능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우리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가 예를 들면 몇 분이 환자가 분포가 어때?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평균적인 데이터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개별 기관별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저희가 지정이 되는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하시고 추후 이제 지정되는 요 과정에서 한번 그거는 이제 신청하는 의료기관하고 좀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의료기관의 정보를 저희가 확인을 해가면서 이걸 데이터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이제 원하시면은 저희가 이걸 좀 분포를 좀 봐드리겠다. 요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일단은 이 신청 기간이 끝나면 예비 지정, 본 지정 과정에서 그 개별 의료기관과 소통해서 그거는 좀 이제 어, 해보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산식으로 나온 값이 어떻게 우리 환자들이 어떻게 분포를 갖고 있냐 이게 아마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단독 모형 참여에 대해서 보건소랑 보건지소에 대해서 각각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단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참여하시는 거고, 이제 협력 모형에서 이제 1차로 기관에 보건지소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차로 기관으로는 참여가 어려우시고, 대신 거점 지원 기관으로 참여는 가능하신 구조이고요. 보건지소는 단독 모형이 아니라 협력 모형의 1차로 기관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가 단독 모형으로 들어와서 이걸 실험에 참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근데 다만 이제 지역에 따라서 협력 모형을 꾸림에 있어서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협력 모형에서는 그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남겨놓은 거고요. 거기서 거점 지원기관으로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거점 지원기관 플러스 1차 의료 기관으로서 참여하실 수도 있죠. 그 협력 모형 하에서는. 예, 그걸 염두에 둔 거고, 실은 예를 들면은 뭐 특정 보건 의료원이 거점 지원기관 역할을 하고, 그 관내에 있는 보건지소가 여러 1차 의료기관 중에 하나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과 같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단독 모형에서의 역할은 생각하지 마시고, 어, 협력 모형 하에서의 참여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다른 관내 민간 의원들하고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꾸릴지 이런 관점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수과제 같은 경우에는 방문진료 방문 간호는 이제 행위별수가로 추가 청구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사비, 약제비에 대한 추가 청구까지는 일단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추가 검토해서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HC 통합수가에는 평균적으로는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개별 의원 단위별로는 우리가 하는 소위 말하는 이 프랙티스가 제대로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거고 그 유불리는 생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합수가의 취지 자체가 그걸 이제 폭넓게 평균적으로 담아서 간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별도 행위별 인정을 저희가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방문 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별도 행위별 수가를 청구토록 할 예정인데 사업을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이제 다른 걸 별도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꼭 필요한 서비스가 과소 제공이 된다라는 우려가 생긴다면은 그런 행위별로 별도 산정 가능한 리스트들이 조금씩은 더 이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비용이 아예 반영이 안 된 건 아니라서 별도로 하면은 이중 보상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별도 행위별 보상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은 시작하되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24분이 돼서 혹시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꼭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어차피 지금 밀려있는 질문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는 이 텍스트 내용을 좀 저희가 돌아가서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Q&A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사모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답변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뭐 필요하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응답으로 정리해서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내일도 이제 10시에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기 보여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방문진료라면 1차 의료 방문진료 사업과 장애건강주치의 포함인가랑 다른 사업을 참여하고 계시면 그 사업에서 방문진료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문진료를 했을 때에 대한 수가 보상을 통합수가를 선택할지라도 별도 행위별 보상을 저희가 같이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대로 그냥 현행대로 하시면 되고 저희 사업에서 혹시 이제 행위별 수가 방식이 아니라 통합수가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방문 진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충분히 녹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방문 진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으로 열고 이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사업 설명회는 가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현장과 소통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담 사업이 좀 뭔가 클리어하는 부분이 있나 보네.